자, 우리 다음은 그러면 어느 분께서 한번 자기 소개를. 중간은 변리사님이 또 하신다. 이미 선포하셨구나. 중간에서 초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제발. 극혐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변리사가 된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큰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이었고, 일단 처음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약간 문과 타입이었어요. 실제로 학부를 문과 아니에요. 저 이과로 갔어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형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코스를 밟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형이 이과로 가니까 나는 이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문과보다는 이과로 가는 게 더 이제 취직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갔고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갔는데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 원래 컴퓨터공학 전공이었다가 두 분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 관심 없으니까. 아니 컴퓨터공학 전공이었다가 전과했어요. 전기공학. 뭐가 달라?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전과가 있으시구나.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그동안 계속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약간 밤새 코딩 이런 거 있어요. 밤새서 코딩하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걸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과의 형은 이런 맛에 이런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이런 코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밤새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근데 진짜 저는 완전 공감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약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사람이. 이제 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기과로 이제 전과를 했는데 제대 이후에 전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갔다 와서 저의 이제 파평산을 바라보면서 저의 이제 앞날에 비해서 파평산 어디 있는 거예요? 파주였어요. 파주 연천. 저랑 이수직이 비슷하시다. 25사단. 저도 25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군대 얘기만 하지 않는 걸로. 이 방송에서 군대 얘기만 네, 저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갔다 와서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전공 공부. 네, 전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처음으로 올 A프를 받아봤어요. 갑자기 왜 자기 자랑? 갑자기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죠. 제가 이렇게 뛰어난 놈은 아니었지만 하니까 좀 된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엔지니어가 되긴 싫었어요. 엔지니어가 좀 되긴 싫었고 조금 더 문과적으로 좀 이렇게 파는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기과에서. 네네네. 근데 하다가 그냥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기과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약간 뭐 공무원 느낌 나는 한전. 공공기관이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면 대기업. 근데 저희 형이 삼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 형도 전기과를 나왔었고 학교는 달랐지만. 근데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그 불평과 그 불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잠깐 형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 가는 건 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랑 친한 친구의 누나가 또 한전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한전에 다니니까 만족을 하나라고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퇴사를 하더라고요. 퇴사. 그러니까 그 누나는 내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약간 그때 방향을 좀 잃었어요.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네. 내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형이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에 다니다가 막 그만두려고 변리사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막 문제집 사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결정했죠. 대기업에 가도 뭔가 그 전문직을 되기를 좀 원하는구나. 적어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전문직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약간 그때 굉장히 그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변리사 연봉 1위 막 연봉 이런 1위. 거. 부동의 1위. 지금도 아닌가 1위 아닌가? 그거는 좀 기사상에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서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었고 그런 장래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변리사 공부를 해서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학부에 있을 때 졸업 전에 시작하셨나요? 졸업 전에 조금 했었고요. 네네. 이제 졸업 후에 한 1년 더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 이후에는 그러면 아까 진지 변호사님은 이제 그 인하우스 그쵸. 네. 그래서 일을 하셨고 이제 변리사로서 이제 삶은 저는 처음에는 좀 큰 약간 좀 전문적으로 큰 데에서 좀 배워야겠다 무심코 생각을 했어요. 아, 큰 회사에서. 네네. 왜냐하면은 그 변리사 시험 발표를 이제 받기 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있었었는데 대전에 어떤 그 조만한 특허 사무소들에서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이제 특허 법인이나 특허 사무소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 무선사업부 쪽을 이제 대리하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특허 법인을 들어가서 해외 쪽 그때 이제 국제적인 업무를 좀 많이 배웠어요. 아, 국제 특허를 네네. 해외로 많이 나갔었고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를 이제 삼성하면 굉장히 다국적 나라잖아요. 아, 실제로 가나요? 변리사께서 그거를 그 현장을?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아, 진짜 가진 않으죠. 네, 진짜 가진 않고 가신다는 얘기 들어서 네네. 가진 않고 이제 문서상으로 아, 이제 문서. 현지 대리인이랑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배웠었죠. 이제 그렇게 일을 배웠었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약간은 루틴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 업계에서는 한 1, 2년 수습 때부터 시작해서 1, 2년 배운 걸로 막 거의 평생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 2년을 좀 못 채우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제 좀 적응은 되는데 항상 이 업무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그 대전에서 잠깐 그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 대전에서 이제 그 죄송해요, 제가 못 언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리사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좀 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텀 중간에 저는 이제 경제 생활을 이제 하느라고 이제 명세사라는 식으로 이제 변리사랑 비슷한데 특허 사무소에서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명세사요? 명세사.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야. 나랑 좀 안 맞아. 역시나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공학적인 걸 피해서 약간 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술을 봐야 돼요. 기술을 이해하고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안 맞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지금 와이프 다행이네. 어제 당당히 얘기하더라. 그래서 모르죠 뭐. 네. 알게 뭐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쇼핑몰 해야겠다. 쇼핑몰이요? 쇼핑몰. 쇼핑몰. 의류 쇼핑몰. 너무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의류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관심 없으신가요? 요즘 별로 관심 없어요. 나도 그 얘기 생겼어. 관심 없어 보이세요. 애기들 나보다는 관심 없어요. 없애셨군요 관심을. 아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쇼핑몰 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시험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하면은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도망친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합격한 다음에 쇼핑몰을 할 거라고 약간 그랬어요. 변리사 합격하고 쇼핑몰을 쇼핑몰이고 뭐가 특이한 계획이네. 그거를 자신감을 얻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약간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는 약간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자신감 받아야겠다는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원래 마인드 자체가 약간 창업이나 이런 걸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직을 준비할 때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특허 사무소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이렇게 스타트업의 어떤 특허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좀 이제 배웠죠. 큰 회사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좀 달라요. 진짜 완전 다른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특허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소송을 위한 어떤 공격적인 특허를 위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엄격하고 굉장히 정량적으로도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런 걸 좀 구축을 하는데 스타트업은 좀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럴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런 삼성의 특허를 이제 다루는 그런 데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달라요. 그러니까 변리사 한 명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삼성이라는 무선 사업부 내에 있는 이제 여러 담당자들이 다 붙어요. 발명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소송을 위한 공격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스타트업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적으로 특허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따로 특집을 하나 빼가지고 네네.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나름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1년 후에 이제 저는 이제 개업을 한 거죠. 그 기업이 현재의 사무실이신가요? 조금 달라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서 약간 저희끼리의 말로는 반개업이라는 게 있어요. 반기업이요? 네, 반개업. 그러니까 반개업. 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변리사님 특허사무소에 이제 들어가서 그쪽 일 반 하고 반은 내 업무하고 하프 프리랜서네.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될 수 있었고 안전빵과 불안전빵을 그래서 같이. 플러스 하는 만큼의 이제 나의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의 사업장은 아니었고. 그럼 끝으로 우리 근데 실제로 저는 변리사가 무슨 일 하는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초리님께서 변리사 이런 일을 하고 실제로 나는 어떤 일 한다. 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나 이제 상표, 특허 상표, 그 디자인 그런 것들에 대한 출원을 대리하고 심판과 소송에서 이제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 법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고. 근데 일반 어떤 침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약간 서브로 이제 같이 거들고 있고요. 특허 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네. 민사법원, 형사법원처럼? 대전에 따로 있죠. 네, 대전에 따로 있고. 그럼 무조건 대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특허 법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무조건 방문을 해서. 그렇죠. 대전에. 네, 특허 법원. 그럼 특허 법원에 있어서는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인가요? 변리사의 자격이? 네네. 그러시구나. 멋있다. 그러네. 있잖아요. 세무사님도 있잖아요. 저희는 뭐 법원 자체가 없으니까. 조세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안 돼요. 조세 심판원 이런 게 그때는 있잖아요. 가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가겠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님. 확실한 거 아니죠? 저도 멋있네요. 그럼 실제로 우리 초리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세요? 아까 우리 진희님께서는 자문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돈 되는 건 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은 변리사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전공에 따라 좀 많이 달려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네, 저는 이제 컴퓨터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양다리를 하셨군요. 양다리에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표나 기본적인 기구 같은 건 어느 정도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해요. 다 한다는 이야기? 결국엔 다 한다는 이야기? 근데 좀 그런 건 좀 어렵죠. 워낙 그 심오한 바이오 분야라거나 바이오 분야.
뭐 염색체, 뭐 5번 염색체가 뭐 또 저거 하는 건 좀 어렵죠 제가. 아 실제로 그럼 그 뭐 생명공학, 생물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도 변리사를 네네. 하시는 분도 많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생명공학, 바이오 쪽 변리사 분들은 요즘에 또 약간 희소해가지고 그러게요. 희소성이-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IT나 전기, 전자, 통신 이쪽 일반적인 이런 전기전자 분야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가장 수요도 많고 약간 평범한 느낌, 가장 이제 공급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가장 취업할 곳도 많긴 한데 이제 뭐 바이오나 화학 쪽으로 가면은 좀 희소하면서 좀 밸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반 문과는 변리사 자격을 따기가 어렵겠네요. 조금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려울 거는 왜냐면 1차 과목에서 자연과학이나 자연과학, 물화생지, 네,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는 오히려 시험 자체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법과목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가 조금 뭐랄까요?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얼굴 좀 하기에.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자체도 그런 걸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시 대학교 학사 편입을 해서 약간 공학 전공을 다시 하시고 오시는 분들 취득 계세요. 이후에 필요하겠네. 좀 힘든 길을. 근데 어쨌든 무려 2개의 전공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네. 처음 알게 됐어요. 더블 타이틀이요. 네, 더블 타이.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네.